자,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율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주저리 많은 설명하지 않고 짤막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영상을 보고 왔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 과제에다가 제일 먼저 링크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보지 않았다면 먼저 보고 오길 추천해요. 자, 만약 보고 오셨다면 지금부터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4쪽령입니다. 뒤집어서 한번 먼저 14쪽 쟁점탐구부터 얘기해 볼 건데 교과서도 같이 보면 좋겠죠. 토론 속으로란 쟁점탐구 제목 속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죠? 있었던 일이고 누가 이겼습니까? 아시는 분도 알 텐데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진짜 바둑 천재라 들렸던 이세돌이 인공지능에게 졌죠.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서 굉장한 걸 알게 됩니다. 인간도 굉장히 힘들게 배우고 실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게 이 바둑이라는 건데 이걸 인공지능이 해냈다는 거죠. 그만큼 인공지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예측력이죠. 예측력. 바둑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를 내다본다. 여기서 수라는 것이 이 바둑을 놓는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놨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난 이렇게 놓을 것이고, 상대방은 또 이렇게 놓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수들을 내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둑에서. 알파고가 그걸 해낸다는 거죠. 거의 백수는 우습죠. 천수 정도를 내다보고, 천수까지 가능한데. 바둑 두면서 천수가 필요하나? 축구계 이다나 이천수 선수가 있죠. 아무튼 개소리네. 아무튼 그렇고 예측력이 뛰어나다 해서 앞을 내다보는 이 능력 대단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려 걱정된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 그 걱정되는 부분을 다룬 영화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바로 보셨겠지만 이글 아이.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나? 아무튼 그건 아니고 이글 아이 보통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 아닙니까? 아이는 눈이죠, 눈. 그래서 독수리라는 존재가 어차피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만큼 이 지상의 모든 현상을 높이에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이 인공지능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 이름입니다. 얘가 이 국방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무엇보다도 테러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한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봤을 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무엇이고 그 위험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 위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미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애래. 그래서 얘를 eliminate,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을 이용하고 또 주인공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여주인공을 또 등장시키죠. 여주인공은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을 사지로 몰아넣도록 도와야 되고, 주인공도 주인공대로 인공지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왜? 인공지능이 주인공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뇌 속에 들어와 지배한 건 아니고
주변의 모든 디지털적인 현상들을 지배해버린다. 디지털 현상들. 영화 속에서 나오겠지만 그 기중기라든가 기차 같은 걸 지 맘대로 조정해버려서 주인공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테러를,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유도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이죠, 그죠? 이제 알다시피 이제 모든 게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묶여있죠.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해킹이 가능하고, 해킹만 된다면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해킹한다면 제 강의도 아마 조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한다면 그건 해킹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립처럼 인공지능 이글아이와 대립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주인공이죠. 분명히 이글아이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뛰어난 예측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론인데, 주인공과 혹은 이 인공지능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아마 그 결론을 거부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좀 이럴 수 있겠죠. 아주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익을 택하겠지만, 만약 그 소수의 희생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죠. 윤리적 규범이죠. 윤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 규범 토대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사항을 제어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결코 이 부분은 다른 가치와 비교될 수 없어 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비록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뭐 대통령 혹은 영화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실제로 죽거나 다치는데, 그런 희생이 요구된다는 식의 생각을 이그라이드 해버리는데, 그걸 인공지능이 가리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비록 최선의 가장 비용이 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찾아냈을지언정,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비용의 가장 탁월한 방법을 찾아냈을지언정, 탁월한 방법 해서 찾아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인 의식과는 철저하게 대비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주소죠. 그래서 요거 아까는 영상 주소고, 요거는 영상 주소고, 요거는 다름이 아니고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그래서 혹시나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차후에 그냥 이글아이를 블로그에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거리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는 다름이 아니고 요 14쪽에 1, 2, 3번을 한번 해보는 걸 한번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꼭 작성해서 좀 진지한 자세로 첫 시간인데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또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마음 가는 만큼 좀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서론 겸 어찌 보면은 얘기할 것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교과서를 한번 12페이지 교과서 12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입니다. 자, 새로운 윤리의 등장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죠, 그죠? 윤리가 이제 과거의 윤리와 굿바이하고 전통적인 것과 굿바이하고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윤리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생활윤리에서 배우게 될 바로 뭡니까? 응용윤리라는 겁니다. 응용윤리. 그렇죠. 이건 보통 주로 이제 이론윤리와 비교되죠. 이론윤리. 아까 얘기했던 이 이론윤리적 관점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이론윤리가 뭐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작년에 배웠던 윤리와 사상의 내용들이었죠. 윤리의 사상에서 다뤘던 그 많은 이론들이 바로 전통적인 이론윤리입니다. 대부분의 이론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만 적용되고,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인간에게만.
그리고 주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해요. 이거 아니면 지거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결론을 많이 추구합니다. 혹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특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세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산업도 이제 약간 지겹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더 이상 맞지가 않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새로운 율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아까 봤던 이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글 아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등장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는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대항세해가지고 하지 말까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걸어야 되고 이런 많은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인공지능을 빨리빨리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혹시나 모를 향후의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고 발전 속도를 비록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응용윤리라는 겁니다. 응용윤리. 응용, 뭐 딱 보면 알죠, 그죠? 기존에 있던 이론윤리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데 주목하는 그런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윤리가 비록 새로운 윤리, 뉴 윤리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윤리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이론윤리를 바탕에 두고, 베이스죠, 베이스에 두고 만들어진 윤리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새로운 윤리의 등장에 대한 응용윤리에 대한 설명은 아무튼 많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새로운 윤리가 등장하게 된 원인, 새로운 윤리 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2쪽의 주된 내용이죠. 요약해본 첫째, 현대에 발생하는 윤리적 현상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아까 이글아이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통째로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 이 부분도 이글아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글아이를 개발한 과학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한 미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이 있을 거고 국방부 위원들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승인했던 대통령, 혹은 나아가서 국가에게 그런 안전을 요구하고 시스템을 요구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글아이의 등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찌 보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그런 만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곤란한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나와있듯이 아까 계속했던 얘기, 전통적인 윤리 기본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13쪽 한번 보도록 하죠. 13쪽. 자, 13쪽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윤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예전과는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5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생명, 사회, 과학, 문화, 평화. 그 안에서 주로 묶었을 때 이 영역들 내에서 어떠한 윤리적 쟁자가 보통 이제 투쟁, 전쟁과 같이 뭔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 생명윤리 보시면 생명의 시작 끝에서 만난 윤리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시작 부분은 주로 이제 낙태 혹은 시험관 아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생명의 끝 안락사라든가 존엄사 문제 혹은 내사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복잡하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 할 딱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뭐 판결이 법적으로 판결이 난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건 다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고민해서 논의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한 소개죠, 그죠? 그래서 아까 12쪽도 그렇고 13쪽도 그렇고 내용이 이렇게 책 속에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는 의미 겸해서 밑줄을 한번 쳐보고 한번 본인 스스로 밑줄 긋기 하고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딴 데 요약할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한번 요약해 보기 바랍니다. 자, 뭐 길었던 수업이지만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배운 점들 한번 뭐 첫 수업이라 많이 좀 어색하지만 적응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요 동영상 보고 나서는 첨부된 학습지 한 번씩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학습지 꼭 해야 돼요. 왜냐면 과제가 출석이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세요. 과제를 내야 출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